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은 후에 전반적인 가격이 찔끔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2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도 아니고 또다시 2만 3천 달러 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장세를 보고 거품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이제 장기 홀더들 빼고 이제 적으면은 몇백에서 많아봐야 몇천 정도 이제 운영해서 이제 일확천금을 이제 원하시는 뭐 네? 약간 나이 어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지금 이제 거품이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기관 자금 유입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자의 몫을 차지한다. 이거는 개인 자금들이 몰려서 이 거품을 형성한 게 아니라 그럼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반문하실 분 분명히 있을 거야. 기관이 개인을 꼬드겨서 범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몰려왔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인들은 지금 이도 저도 아니게 바라보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에서 3만 달러를 넘어가면 아마 다시 대출 받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어쨌건 이도저도 아닌 혼란한 상황의 뉴스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대충 대중심리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 나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 명확히. 그렇게 말을 하지만 XRP에 관한 얘기, 아니면 뭐 지금 시장에 관한 얘기, 지금 뭐 리세션에 들어간다 만다, 이거 갖다도 아직까지 미디어에서 한쪽 방향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대중들도 거기에 쏠려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심리 노선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홀딩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승리자가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런 거죠. SEC 은퇴 계좌의 암호화 지분이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똑같은 얘기야. 한국에서도 조중동 이런 데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증권으로 치부되면 뭐 전부 다 상폐될 거야, 이런 얘기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자 대중을 몰아가요. 자, 이것도 이제 그냥 보면 시커빼요. 그냥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어저께 제가 보니까 또 나왔어요. 자, 어저께 좀 약간 좀 떨어졌을 때, 지금 오른 것도 아니지만 리플 랠리 등 코인 4종 증권 토큰으로 거론 3월 이후 줄상패 가능성도, 이 시급하네. 엄청 시급하죠. 아, 내가 이럴라고 여태까지 투자를 했나? 아, 이거 가능성 이거 희박한데? 이 기사를 보고 헤드라인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뭐 내용이 나와 있지만, 금융위 증권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 성격 진이면 기존 코인 거래소에 거래 못해, 3월 리플 소송 결과가 관건, 무더기 상패 가능성도, 시겁하죠. 내용 자체만 보면. 그래서 뭐 사실 여기에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는데 이 기사 내용 자체는 사람들을 사실 좀 개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여기 보면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사를 보고, 기사 보고 난 바로 매도했습니다. 리플.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자, 여기 이제 바이낸스. 근데 바이낸스 어쨌든 한국에 진출하게 된 거는 기정사실인데, 명확하게 언제 오픈한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딱 날짜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구팍스 대표 사임 됐고, 한국 가상자산 뭐 시장 진출 이거 됐어요. 근데 한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고팍스에 있을 때는 전북은행이 주거래 은행인데 바이낸스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자 갑이고 거래소는 을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바이낸스를, 주거래 은행을 누가 터주냐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유튜브 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명확성이 없는데 주거래 은행 안 터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낸스도 흐지부지 돼서 결국엔 한국 진출 못할 거다라고 이제
닭대가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주거래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있어요. 자, 국민은행이 있고 신한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들도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미 블록체인 파트를 만들고 전문적으로 만들고 어, 우회적인 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준비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카카오뱅크도 바보가 아니야. K뱅크도 바보가 아니야. 그러면 바이낸스로 넘어갔네? 바이낸스에 네임드가 있고 자,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면 자, 보세요. 주거래를 틀면 다른 쪽 은행 사용하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계좌를 옮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돈이 유동성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면 은행한테 좋은 거잖아요. 수수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객 유치 차원에서 그런데 주거래 은행을 안 한다고? 예. 주거래 은행을 안 해서 바이낸스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레퍼럴을 걸어. 레퍼럴을 거는데 아니 바이낸스 걸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데 근데 듣보잡 거래소들 있죠. 선물 위주 거래소. 근데 그런 거래소들의 홍보를 하면서 얘네는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지. 예. 참 참 그걸 보면서 참 그러면서 뭘 투자를 하냐. 예? 그런 애들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이 왜냐면 이 새끼들이 그런 이유가 여기서 돈을 줘요.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하면 제가 알기로 저한테는 한 달에 5천 준다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난 안 했지. 네. 앞으로도 네임도 없는 데하고는 관계를 안 하고 뭐 이런 데하고는 이제 관계를 뭐 맺을 생각은 있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잘 컴페어해서 얘네들이 왜 그러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거래를 일정 수준 해야 걔네들이 받는 돈이 1,500인가 아마 한 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건 그렇죠. 해시드 올해 뭐 10대 트렌드 발표 탈중앙화 뭐 소셜 NFT 해시드가 자,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10개 정도 되는 주된 트렌드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자리에 프라이버시 보호 위에 영지식 증명 기술 테스트 확대 그리고 보면 아홉 번째 기관급 금융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얘기 이미 움직였죠. 네, 인프라 확장했고 열 번째 인도 주도의 신흥시장 미국 블록체인 혁신 지배력에 도전할 거다. 인도에 관해서 이제 얼핏 쓱 얘기하면서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도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망한다 하는데 BNB 체인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자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더 벌써 2배 이상 크네요. 자 곱하기 2.5배 정도. 자 어떤 게 진실일까? 바이낸스 망한다고 하는 게 진실인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는 XRP와 리플에 관한 건데 일단 뭐 소송이 결론 안 난 상황에서 저도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 결과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온다라고 해도 그냥 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왜냐면 저는 알고 있어. 왜냐면 옛날에 이더리움이 해킹 사태 발생되면서 폭락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땅바닥까지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어요. 지금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해킹 사태 발생돼가지고 뭐 90% 하락했었을 때 순간적으로 한 그게 벌어진 게 5분 만에 그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꾼들이 말이 참 많았지. 근데 그때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 비슷한 사건이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자 국경 간 송금 결제에서 XRP랑 리플에 조인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왜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XRP 리플랩스에 집중을 하는지 이 리플렛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스위프트 2.0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지 직접적으로 나온 뭐 원문 기사는 없지만 이미 대중이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제공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이제 개인이 하는 거고 작년 말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해가지고 뭐 악재 뉴스 엄청 던졌어요. 그래서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내가 왜 103달러에 손절했을까? 지금 본인 자신 블레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안 당하는데 모를 때는 당한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얘기 머스크 우주선 4달 첫 지구 궤도 비행. 만약에 이게 돼서 특필된다.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떠한 여파가 미칠지.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앨런 머스크는 분명히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도지코인이나 트위터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은 86% 정도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통수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본 거고, 뭐 어쨌건 뒤통수 맞은 사람들은 뭐 지금 후회를 하겠죠. 어쨌든 미디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골드만삭스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거짓으로 봐야 될까?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상승하다가 이제 폭락만 남았을까? 응? 지금 딱 이제 혼란한 상황인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5에서 25%로 미온적인 하향 조정. 경기 침체 확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중국이 보이지 않게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해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카카오 2대 주주된 SM 엔터테인먼트. 자, 여기 보면 경영권 분쟁 본격화.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가 됐대요. 비하인드에 중국이 있죠. 뭘 노릴까? K-팝을 이용해서 전 세계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혁신을 하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를 2대 주주로 진입한 게 아닐까. 근데 이거는 이수만이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권까지 위협할 정도까지 지분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 근데 이수만은 모르겠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에서만 이 자체적으로 보면 사실 카카오가 2대 주주 된 게 훨씬 더 아마 가시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일단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 확장하기에 지금보다 아마 더 쉽게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중국 거대 세력이 껴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면의 어떤 그런 그림이 저한테 이제 보였었고 여기 중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나올 만해 반등. 그래서 원유 가격이 뭐 1% 상승했다. 그래서 뭐 제롬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인플레는 향후에 하락을 할 거고 2%까지 하락을 할 거라라는 얘기를 넌지시 꺼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2%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중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세계의 항공시장이 무역시장이 지금보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만약에 움직인다면 과연 이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부터 거침없이 가격이 하락돼서 사람들이 원하듯이 인플레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지 그리고 미국은 연준이 말하듯이 이 컨트롤이 될지 참 재미난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큰 증권 허용, 덕보는 건 증권사, 수혜주 급등 뭐 이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피셜을 피면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시장에 경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나와서 그게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금에 관한 얘기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돼 있지도 않은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는 되게 우매한 일이다. 만약에 확실히 결정이 된다면 그땐 이미 투자의 기회를 놓칠 거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히려 증권 시장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고 더 확장하고, 가상자산과 증권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여기다 더해서 미래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 흡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짜잘짜잘한 은행들이 1군 은행에 인수합병 될 거고, 1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또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종합금융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탄생이 되겠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아마도 4차 산업혁명으로 서서히 들어가면서는 증권시장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조금 더 위세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이 기존에 있는 증권 위주보다는 가상자산 쪽으로 좀 패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얘기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의 이동이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에서 가상자산 쪽으로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프레임에서 보면 인구 감소가 되고, 인구 감소에 의해서 전통적인 물리적인 산업들의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뭐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조율하고 움직였던 그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싹싹이 트는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는 게 그들 입장에서 더 큰 세금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